70대 0입니다. 전 세계 LNG 운반선의 70%를 한국이 만듭니다. 그럼 이익 배분은 어떨까요? 0. 0입니다. 핵심 기술료는 전부 프랑스가 가져갔죠. 배 한 척당 190억 원씩 말입니다. 45년간 이어진 구조였습니다. 2024년 10월 삼성중공업 15층 회의실. 한 엔지니어가 화상회의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보낸 신호였죠. 화면 속 남자가 말했습니다. 협력은 불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엔지니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볼펜이 부러질 만큼 세게 말이죠. 한국이 만든 배에서 프랑스가 돈을 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산업이 아니라 식민지라는 걸 말이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는 혼자 남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실패한 프로젝트 보고서가 있었죠. 이번엔 끝까지 간다. 그리고 1년 6개월 후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딱 소리가 났습니다. 볼펜이 부러진 겁니다. 제 손 안에서 말이죠. 화면 속 그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통역기가 문장을 뱉어냈죠. 협력은 불가능합니다. 5글자였습니다. 하지만 20년이 무너지는 소리였죠. 삼성중공업 15층 회의실. 파리 시각 새벽 2시. 서울은 오전 10시였습니다. 스크린 속 앙투안 르브르. 정장깃이 반듯했습니다. 와인잔이 손에 들려 있었죠. 여유였습니까? 아닙니다. 승리였습니다. 45년간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던 자의 얼굴이었죠. 저는 그때 GT사의 최고 기술 책임자였던 앙투안을 처음 본 게 아니었습니다. 12년간 함께 일했죠. 공동 프로젝트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배를 만들고 그들은 돈을 가져갔죠. LNG 운반선 말입니다. 액화천 연가스를 운반하는 배죠. 전 세계 LNG 운반선의 70%를 한국이 만듭니다. 대단해 보입니까? 천만에요. 핵심은 화물창이었습니다. 영하 163도의 액화가스를 담는 탱크 말이죠. 그 기술을 프랑스가 쥐고 있었습니다. 45년간 말입니다. 배 한 척에 190억 원. 기술료였습니다. 도면 사용료라고 불렀죠. 우리가 용접하고 조립하고 피땀 흘려 배를 완성하면 프랑스가 돈을 가져갔습니다. 도면 몇 장으로 말입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들 없이는 배를 못 만들었으니까요. 한국은 우리 기술 없이는 배 한 척도 완성하지 못합니다. 앙투안이 말했습니다. 통역기를 통해 들렸죠. 차갑게 말입니다. 우리 없이 그 배는 그냥 철덩어리일 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 경력의 수석 엔지니어가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앙투안이 와인잔을 들어올렸습니다. 화면 너머로 유리가 반짝였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죠. 누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죠.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거제 앞바다가 보였죠.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배가 조립되고 있었죠. 저 배도 GT 도면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저 배에서도 프랑스가 돈을 벌 겁니다. 우리가 만든 배에서 말이죠. 이게 산업입니까? 아닙니다. 식민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파일 하나가 보였죠. KC1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 10년 전 실패의 기록이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화물창 기술을 개발하려 했던 프로젝트였죠.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균열이 발생했고 압력을 견디지 못했죠. 그때 저는 현장 책임자였습니다. 실패를 보고했고 프로젝트는 폐기됐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로 숫자들이 보였죠. 압력 데이터, 온도 변화, 균열 지점. 모두 실패의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안에 답이 있다는 걸 말이죠. 창밖 바다가 일렁였습니다.
파도가 크레인 아래를 지나갔죠.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간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밤 11시였죠. 보고서를 덮고 일어서려던 참이었습니다. 발신자를 봤습니다. 박은지였죠. KC1 당시 현장 엔지니어였던 팀장이었습니다. 10년 전 그 실패를 함께 겪은 사람이죠.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태건 팀장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그때 실패 정말 기술 때문이었을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포기한 걸까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10년 동안 묻어뒀던 질문이었죠. 박 팀장.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어디십니까? 7층 연구동입니다. 불 켜져 있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 버튼을 눌렀죠.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심장도 함께 뛰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끝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연구실 하나만 환하게 켜져 있었죠. 문을 열었습니다. 박은지가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보드 위엔 KC1 도면이 그려져 있었죠. 빨간 펜으로 X 표시가 가득했습니다. 10년 전 우리는 여기서 멈췄습니다. 박은지가 보드를 가리켰습니다. 2차 방벽 설계에서 말이죠. 열전도 차단이 안 됐어요. 균열이 생겼죠. 맞습니다. 그때 저는 프로젝트 중단을 건의했었습니다. 하지만 팀장님. 박은지가 저를 봤습니다. 우리 정말 끝까지 해봤습니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개월 더 있었다면요? 6개월 더 시도했다면요? 박은지가 보드에 새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엔 책상이 아니라 바다에서 시작해요. KC2C로 말입니다. KC2C.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박은지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포기 금지예요. 끝까지 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끝까지 가죠. 박은지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단체 문자를 보냈죠. KC1 팀원 소집. 내일 새벽 6시. 7층 연구동. 10년 전 그 팀원들이었습니다. 실패를 함께 겪은 사람들이죠.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7명이었죠. 용접 전문가 김현수, 압력 해석가 이정민, 재료공학자 최서연, 냉각 시스템 설계자 한지훈, 구조 해석가 오민재, 품질관리 전문가 윤재혁, 그리고 박은지와 저였습니다. 10년 만입니다. 김현수가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까?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베끼기가 아닙니다. 창조입니다. 박은지가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KC1 도면이 그려져 있었죠. 10년 전 우리는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빨간 펜이 움직였습니다. 도면 위에 X 표시가 그어졌죠. 2차 방벽의 열전도 차단 실패. 균열 발생. 압력 유지 불가.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죠.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박은지가 지우개를 들었습니다. 도면을 지우기 시작했죠.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KC1의 흔적이 지워졌죠. 새로운 설계 철학입니다. 2차 방벽에 완충 구조를 넣습니다. 새 선이 그어졌습니다. 열전도 차단, 진동 흡수, 가스 누출 방지. 3중 구조입니다. 최서연이 손을 들었습니다. 재료는요? 니켈 합금 9%. 극저온 특화 소재로 갑니다. 한지훈이 물었습니다. 냉각 속도는요? 시간당 5도씩. 천천히 내립니다. 급냉은 금지예요. 이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력 분산 구조가 핵심이겠네요. 맞습니다. 박은지가 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건 프랑스 도면이 아닙니다. 우리의 해답이죠. 김현수가 물었습니다. 본사는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비공식 프로젝트예요. 예산은요? 우리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윤재혁이 웃었습니다. 미쳤군요. 네, 미쳤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성공합니다. 박은지가 화이트보드에 큰 글씨를 썼습니다. KC2C 마이너스 끝까지. 모두가 그 글씨를 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하죠. 김현수가 말했습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7층 연구동에 불이 켜졌죠. 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안은 밝았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죠. 바다가 우리를 시험할 겁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통과하죠. 박은지가 대답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전쟁이었죠. 첫 실험이었습니다. 연구동 지하 1층. 냉각 테스트 챔버였죠. 7명이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죠. 냉각 시작합니다. 한지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25도, 영상 10도, 영하 20도. 숫자가 내려갔습니다. 그래프가 그려졌죠. 압력 정상입니다. 이정민이 말했습니다. 영하 50도, 영하 80도, 영하 100도.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진동 감지 없음. 오민재가 말했습니다. 영하 120도, 영하 140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영하 150도. 순간이었습니다. 삐, 삐, 삐. 경보음이 울렸죠. 진동 발생. 오민재가 소리쳤습니다. 그래프가 흔들렸습니다. 빨간 선이 요동쳤죠. 2차 방벽 미세 진동. 0.03mm. 최서연이 데이터를 읽었습니다. 냉각 중단합니다. 한지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온도 상승이 시작됐습니다. 경보음이 멈췄죠. 침묵이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은지가 모니터를 봤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했죠. 균열은 없습니다. 하지만 진동이 있었어요. 최서연이 말했습니다. 영하 163도까지 가야 하는데 150도에서 흔들렸어요. 김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실패입니까?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빨간 선이 그려진 그래프를 봤죠.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데이터예요. 박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10년 전엔 120도에서 균열이 생겼어요. 이번엔 150도까지 버텼죠. 30도를 더 갔어요. 한지훈이 말했습니다. 다음엔 160도까지 가봅시다. 두 번째 실험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죠. 영하 155도에서 진동이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 실험. 영하 158도에서 멈췄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매번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163도까지는 가지 못했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연구동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에도 켜져 있었죠. 커피 냄새가 복도에 가득했습니다. 금속 소리가 울렸죠. 용접 재시도합니다. 김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압력 시뮬레이션 돌립니다. 이정민의 목소리였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10번째 실험이었습니다. 냉각 시작. 온도가 내려갔습니다. 영하 150도, 영하 155도, 영하 160도.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영하 163도.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진동 없음. 오민재가 외쳤습니다. 균열 없음. 최서연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가스 차단율 98.7%. 한지훈이 말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99.99%여야 했습니다. 0.01%라도 세면 안 됐죠. 거의 다 왔어요. 박은지가 말했습니다. 다음엔 됩니다. 하지만 다음은 쉽지 않았습니다. 11번째, 12번째, 20번째. 가스 차단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6달이 지났죠. 1년이 지났습니다. 실패의 기록이 쌓였습니다. 노트가 두꺼워졌죠. 팀장님. 김현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죠. 할 수 있어요. 박은지가 말했습니다. 실패의 기록이 쌓일수록 완성의 윤곽이 잡혀요. 하지만 포기 금지라고 했잖아요. 박은지가 화이트보드를 가리켰습니다. 끝까지라고 쓰여 있었죠. 다음 단계로 갑시다.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48번째 실험이었습니다. 냉각 시작. 온도가 내려갔습니다. 모두가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살아 있었죠. 영하 163도. 진동 없음. 균열 없음. 가스 차단율. 한지훈이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99.99%. 시간이 멈췄습니다. 압력 변동. 이정민이 말했습니다. 0.00바. 온도 유지. 최서연이 확인했습니다. 6시간 경과. 변동 없음. 박은지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공입니다. 김현수가 주저앉았습니다. 윤재혁이 눈을 감았죠. 한지훈이 천장을 봤습니다. 아무도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박은지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파일을 저장했죠. 파일명을 입력했습니다. KC2C 최종 완성. 엔터를 눌렀습니다. 저장 완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제 바다가 보였죠.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부를 준비가 됐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되죠. 박은지가 대답했습니다. 1년 6개월. 48번의 실패. 그리고 마침내 KC2C가 완성됐습니다. 파일이 사라졌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죠. 박은지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팀장님, 금요일 실험 데이터가 없어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서버에서 삭제됐어요. 백업도 없고요. 연구동으로 달려갔습니다. 7층 문을 열었죠. 모두가 모여 있었습니다. 언제 사라졌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주말 사이에요. 토요일 새벽 3시 17분. 한지훈이 로그를 보여줬습니다. 누가 접속했습니까? 그게 한지훈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관리자 계정이에요. 관리자는 3명이었습니다. 박은지, 한지훈, 그리고 저였죠. 토요일 새벽 3시, 여기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혹시 김현수가 말을 꺼냈습니다. 내부에서 샌 건 아닐까요?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최서연이 물었습니다. KC2C 정보가 밖으로 새어나간 거 아니냐는 겁니다. 누가요? 모르죠. 하지만 데이터가 사라졌어요. 박은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우린 1년 반을 함께 했어요. 서로를 의심하자는 겁니까? 의심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김현수가 말했습니다. 만약 이 기술이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멈추십시오.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데이터는 복구하겠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의심하는 건 안 됩니다. 팀장님. 김현수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국가 산업이 걸린 문제예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팀입니다. 신뢰 없이는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연구동에 혼자 남았습니다. 로그를 확인했죠. 토요일 새벽 3시 17분. 관리자 계정 접속. 파일 삭제. 하지만 IP 주소가 이상했습니다. 외부망이었죠. 누군가 해킹한 겁니까? 아니면 내부에서 고의로 지운 겁니까? 문이 열렸습니다. 박은지였습니다. 아직 계세요? 로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박은지가 다가왔습니다. 화면을 봤죠. 외부망이네요. 네. 해킹이에요. 내부 소행이 아니고요. 확실합니까? 박은지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팀장님은 우리를 못 믿으세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년 반이에요. 우린 함께 실패하고 함께 일어섰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믿으세요.
박은지가 돌아섰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갔죠. 박 팀장. 제가 불렀습니다. 박은지가 멈췄습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박은지가 대답했습니다. 의심할 수 있어요. 이건 너무 큰일이니까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본사 12층 회의실로 호출됐습니다. 감사팀장이 앉아 있었죠. 강태건 수석. 그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7층 연구동에서 비공식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KC2C. 이게 뭡니까? 연구입니다. 개인 시간을 활용한. 개인 시간이요? 감사팀장이 웃었습니다. 회사 장비를 쓰고 회사 전력을 쓰고 회사 시설을 썼는데 개인 시간이라고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공식 승인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산 배정은요? 없습니다. 그럼 이건 무단 사용이네요. 감사팀장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프로젝트 중단하십시오. 즉시요. 안 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중단할 수 없습니다. 강수석. 감사팀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지금 명령 거부하는 겁니까? 이건 명령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똑바로 글을 봤습니다. 45년간 우리가 종속됐던 기술입니다. 이제 막 완성 단계예요. 그게 당신 맘대로 할 일입니까? 필요하다면 맘대로라도 하겠습니다. 감사팀장이 일어섰습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각오하십시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제 바다가 보였죠.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배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저 배들도 GT 기술로 만들어집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멈추면 말이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은지였습니다. 팀장님, 감사팀이 뭐래요? 중단 명령 떨어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죠. 계속합니다. 뭐라고요? 실험 계속해요. 바다 테스트 준비하십시오. 팀장님, 그럼. 책임은 제가 집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연구동 앞에 섰습니다. 7층 불이 켜져 있었죠. 들어갔습니다. 7명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들으셨죠? 제가 말했습니다. 중단 명령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할 겁니다. 박은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같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내리시겠습니까? 김현수가 일어섰습니다. 바보 같은 질문 하지 마세요. 한지훈이 웃었습니다. 1년 반을 버텼는데 이제 와서 내리라고요? 최서연이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다음 단계 갑시다. 해상 테스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박은지가 말했습니다. 성공하고 나서 받으세요. 통영항이었습니다. 새벽 4시. 부두에 조명이 켜졌죠. 실험선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20m 길이의 테스트 선박이었죠. 7명이 부두에 섰습니다. 조립 완료했습니다. 김현수가 보고했습니다. KC2C 화물창 모듈 장착. 냉각 시스템 연결 완료. 한지훈이 계측기를 확인했습니다. 센서 200개 부착. 실시간 전송 준비됐어요. 박은지가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6시에 출항합니다. 목표는 외해 30km 지점이에요. 저는 배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선체가 빛났죠. 1년 6개월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바다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실험실이 아니에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배가 흔들리죠. 그래서 진짜 테스트예요. 박은지가 대답했습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엔진이 시동 걸렸습니다. 부두를 떠났죠. 파도가 배를 흔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죠. 저는 선실에 들어갔습니다. 모니터가 줄지어 있었죠. 위치 확인. 이정민이 말했습니다. 부두에서 15km. 수심 80m. 계속 나갑니다. 박은지가 지시했습니다.
30km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정박합니다. 엔진이 멈췄습니다. 배가 파도에 흔들렸죠. 냉각 준비. 한지훈이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전력 공급 정상. 냉각수 순환 정상. 센서 체크. 최서연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200개 전부 작동 중. 박은지가 저를 봤습니다. 시작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하십시오. 한지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냉각 개시.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22도. 바다 온도였죠. 영상 10도. 영하 20도. 영하 50도.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부드러운 곡선이었죠. 진동 없음. 오민재가 보고했습니다. 영하 80도. 영하 100도. 파도가 배를 쳤습니다. 선체가 흔들렸죠. 하지만 그래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하 120도. 압력 정상. 이정민이 말했습니다. 영하 140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영하 150도. 1차 관문 통과. 최서연이 확인했습니다. 영하 160도. 순간이었습니다. 탁. 조명이 꺼졌습니다. 전원 차단. 김현수가 외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발전기 과부하예요. 전력 공급 중단됐어요. 모니터가 깜빡였습니다. 비상등만 켜졌죠. 온도 상승 중. 한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영하 160도에서 155도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제시동 걸어요. 김현수가 발전 기실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영하 150도, 140도. 온도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이대로 가면 실패해요. 최서연이 말했습니다. 박은지가 일어섰습니다. 수동 전환합니다. 뭐라고요? 비상 배터리로 전환해요. 지금 당장. 박은지가 패널을 열었습니다. 스위치를 내렸죠. 윙.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조명이 다시 켜졌습니다. 모니터가 살아났죠. 냉각 재개. 한지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온도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145도. 영하 150도. 영하 155도. 영하 160도. 안정화됐어요. 이정민이 외쳤습니다. 영하 163도. 그래프가 평평해졌습니다. 진동 없음. 균열 없음. 오민재가 확인했습니다. 가스 차단율 99.99%. 한지훈이 보고했습니다. 압력 변동 0.00바. 이정민이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죠. 유지 시간 1시간 경과. 최서연이 말했습니다. 2시간 경과. 3시간 경과. 그래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직선이었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거세졌죠. 파도가 높아졌습니다. 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온도 변동 0.02도 이하. 한지훈이 말했습니다. 폭우 속에서도 버티고 있어요. 김현수가 돌아왔습니다. 발전기를 고쳤죠. 주 전원 복구했습니다. 전환합니다. 박은지가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주 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스템은 끄떡없었죠. 6시간 경과. 최서연이 보고했습니다. 온도 변동 없음. 압력 변동 없음. 가스 누출 없음. 박은지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공입니다. 김현수가 주저앉았습니다. 한지훈이 천장을 봤습니다. 오민재가 눈을 감았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해냈다는 걸 말이죠.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저는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바다를 봤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바람이 멈췄죠. 바다가 인정했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세상이 볼 차례죠. 박은지가 옆에 섰습니다. 데이터 전송할까요? 전송하십시오. 박은지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버튼을 눌렀죠. 실험 데이터가 전송됐습니다. 서울 본사로, 산업통상자원부로, 그리고 전 세계 조선업계로. 파도가 배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증명했으니까요. 불가능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데이터가 퍼졌습니다. 통영항 테스트 결과가 전 세계로 전송됐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식 인증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선급, 로이드선급, DNV. 세 곳의 인증기관이 통보했죠. 2주 후 제주 해역에서 최종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박은지가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이번이 진짜예요. 맞습니다. 통영항은 우리만의 테스트였죠. 하지만 제주는 달랐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볼 테스트였죠. 2주가 지났습니다. 제주항이었습니다. 인증기관 검사관 12명이 승선했습니다. 카메라가 설치됐죠. 위성 중계가 준비됐습니다. 72시간 연속 가동입니다. 한국성급 검사관이 말했습니다. 영하 163도 유지. 압력 변동 0.01바 이하. 가스 누출 제로. 조건이 까다롭네요. 김현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박은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기준이에요. 오전 9시였습니다. 실험선이 출항했습니다. 제주 남방 50km 지점이 목표였죠.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하늘이 맑았죠. 좋은 날씨네요. 한지훈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50km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냉각 시작합니다. 한지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검사관들이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갔죠. 영하 100도, 영하 130도, 영하 163도. 1차 도달 완료. 이정민이 보고했습니다. 12시간 유지합니다. 1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프는 완벽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죠. 24시간 차. 최서연이 말했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어둠이 내렸죠. 기상특보 들어왔습니다. 오민재가 말했습니다. 저기압이 북상 중이에요. 6시간 후 이 해역 도달 예정. 박은지가 기상도를 봤습니다. 풍속 20m, 파고 4m. 실험 중단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현수가 물었습니다. 중단하면요? 박은지가 반문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요. 72시간을 채워야 해요. 하지만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은 바다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실제 운항 중에도 폭풍은 옵니다. 이게 진짜 테스트예요. 검사관이 다가왔습니다. 결정은 귀사가 하십시오. 계속할 겁니까? 중단할 겁니까? 박은지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거칠어지고 있었죠. 계속합니다. 6시간 후였습니다. 폭풍이 왔습니다. 바람이 휘몰아쳤죠. 파도가 배를 때렸습니다. 선체가 크게 기울었습니다. 좌현 15도. 박은지가 조타실로 뛰어갔습니다. 방향 유지하세요. 파도가 갑판을 덮쳤습니다. 물이 쏟아졌죠. 압력 변동 감지. 이정민이 외쳤습니다. 0.03바 상승. 기준치 이내입니다. 최서연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래프가 흔들렸습니다. 선이 요동쳤죠. 온도 변동. 한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영하 163도에서 162.8도로. 아직 괜찮아요. 박은지가 조타실에서 외쳤습니다. 방향만 유지하면 돼요. 배가 45도로 기울었습니다. 모니터가 미끄러졌죠. 의자가 넘어갔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김현수가 소리쳤습니다. 중단해야 해요. 안 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멈추면 끝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붙잡았습니다. 그래프를 봤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준치 아니었습니다. 버티고 있어요. 최서연이 외쳤습니다. KC2C가 버티고 있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폭풍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버텼죠. 그래프는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압력 0.04바. 기준치 이내. 온도 162.9도. 허용 범위. 가스 누출 제로. 검사관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카메라가 모든 걸 기록했죠. 새벽 3시였습니다. 바람이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낮아졌죠. 배가 안정됐습니다. 그래프도 평평해졌습니다. 폭풍 통과. 박은지가 조타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하지만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48시간 차. 최서연이 말했습니다. 온도 영하 163도. 압력 0.00바. 가스 누출 제로. 해가 떴습니다. 바다가 고요했습니다. 하늘이 맑았죠. 72시간 완료. 한지훈이 보고했습니다. 모든 수치 기준 통과. 한국 성급 검사관이 일어섰습니다. 서류에 사인했죠. 합격입니다. 로이드 검사관도 사인했습니다. DMV 검사관도 사인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잔잔했죠. 바다가 인정했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세상이 바뀝니다. 박은지가 옆에 섰습니다. 45년이 끝났어요. 맞습니다. 45년의 종속이, 45년의 굴욕이 끝났습니다. KC2C가 증명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걸 말이죠. 제주항에 입항했습니다. 오후 3시였죠. 부두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와 있었습니다. 삼성중공업 사장도 있었죠. 카메라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장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렸죠. 하지만 저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72시간. 그 시간이 뭘 바꾼 걸까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뉴스가 터졌습니다. CNN. 한국 45년 LNG 기술 독점 깨다. BBC. 대한민국 화물창 기술 완전 자립. 로이터. GT의 시대 끝났다. 새로운 강자 등장. 월스트리트 저널. KC2C 글로벌 조선업계 판도 바꾼다. 전 세계가 떠들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은지였죠. 팀장님, 파리에서 연락 왔어요. GT에서요? 네. 앙투안이 직접 전화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뭐래요? 만나자고 합니다. 내일 서울에서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삼성중공업 본사 20층. 앙투안 르부룩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죠. 하지만 얼굴이 달랐습니다. 여유가 없었습니다. 강수석. 그가 말했습니다. 통역 없이 직접 한국말로 했죠. 축하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72시간 테스트 데이터를 봤습니다. 앙투안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45년 전엔 불가능이라고 하셨죠. 앙투안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일주일 전 회의에서도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땐 틀렸다는 말입니까? 앙투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45년을 지배했던 자의 사과였죠. GT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사회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앙투안이 대답했습니다. 45년 독점이 무너졌다고요. 저는 책임지고 사직합니다. 사직이요? 네. 이번 주 안으로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도 되겠습니까? 앙투안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신 겁니까? 우리도 30년을 연구했는데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죠. 신념입니다. 신념이요? 우리는 반드시 해야 했습니다. 선택이 아니었죠. 앙투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그가 일어섰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멍하니 창밖을 봤죠. 45년이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난 겁니까? 일주일 후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브리핑룸이었습니다. 장관이 단상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LNG 화물창 기술을 완전히 자립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KC2C는 로이드, DNV, 한국성급의 공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이로써 연간 5조 원의 수입 대체 효과가 발생합니다. 장관이 자료를 넘겼습니다. 수출 효과는 10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해외 조선소에도 기술 판매가 가능합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정한 라이선스 정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GT의 반응은요? 확인된 바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날 GT 주가는 12% 폭락했습니다. 반면 삼성중공업은 18% 급등했죠. 시장이 답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말이죠. 저녁이었습니다. 거제로 내려왔습니다. 15층 회의실에 섰죠.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배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저 배는 GT 도면이 아니었습니다. KC2C로 만들어지고 있었죠. 우리 기술이었습니다. 우리 이름이었죠. 20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동안 남의 도면으로 배를 만들었죠.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크레인이 철판을 들어올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계의 표준입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은지였죠. 팀장님, 프랑스에서 또 연락 왔어요. GT요? 아니요. 상티의 조선소예요. 신생업체인데요. 뭐래요? KC2C 기술 도입하고 싶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프랑스가 우리 기술을 산다고요? 네. 어제까지 기술 팔던 나라가 오늘은 기술 사는 나라가 됐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반짝였죠. 햇빛이 물결을 타고 흘렀습니다. 바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45년 만에 우리에게 말이죠. 그날 밤 연구동 7층에 불이 켜졌습니다. 7명이 다시 모였죠. 다음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박은지가 화이트보드에 글씨를 썼습니다. KC3- 바다보다 깊은 기술을 향해. 이번엔 뭡니까? 김현수가 물었습니다. 차세대 화물창이에요. 더 크고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으로요. 또 시작이네요. 한지훈이 웃었습니다. 끝은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기술은 끝이 없으니까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 바다가 빛났습니다. 등대가 깜빡이고 있었죠.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불빛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KC2C는 국제 표준이 됐습니다. 한국조선 3사가 공동 채택했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었습니다. GT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파리 본사 주가는 30% 폭락했죠. 앙투아는 사직했습니다. 45년 독점의 상징이 무너진 겁니다. 첫 수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프랑스 상티의 조선소였죠. KC2C 기술을 도입하겠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이 떨어졌습니다. 190억 원이었죠. 한때 우리가 GT에 주던 금액이었습니다. 이제 프랑스가 우리에게 주는 금액이 됐죠. 역사가 뒤집혔습니다. 박은지가 말했습니다. 어제까지 기술 사던 나라가 오늘은 기술 파는 나라가 됐습니다. 거제 연구동 7층이었습니다. 후배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었죠. 20대, 30대였습니다. KC3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차세대 화물창이에요. 더 크고 더 안전하게 만듭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팀장님, 우리가 정말 세계 최고입니까?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될 겁니다. 당신들이 만들 테니까요. 연구 노트를 꺼냈습니다. 1년 6개월간의 기록이었죠. 이게 KC2C 전체 과정입니다. 노트를 넘겼습니다. 48번 실패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젊은 엔지니어들이 노트를 받습니다. 실패의 기록이 성공의 지도입니다. 이제 당신들이 쓸 차례예요. 노트를 건넸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잘 쓸 거라 믿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거제 바다가 보였죠. 조선소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철판을 들어올렸죠. KC2C로 만들어지는 배들이었습니다. 20년간 남의 도면으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후배들이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저 배들엔 우리 이름이 새겨지죠.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메이드 바이 코리아. 그 한 문장이 제 20년의 보상입니다. 후배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팀장님, 기술이 뭡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신념입니다. 기술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신념으로 만드는 겁니다. 화이트보드를 가리켰습니다. 숫자와 그래프가 기술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겠다는 마음, 그게 기술이죠. 밤이 됐습니다. 로비로 나왔습니다. 벽면에 액자가 걸려 있었죠. KC2C 국제인증서였습니다. 로이드, DNV, 한국 성급 도장이 찍혀 있었죠. 해냈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제 바다가 보였죠. 등대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부두 끝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죠. 20년이었습니다. 바다에게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당신 위를 떠다니는 배를 만들었죠. 하지만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등대 불빛이 바다를 비췄습니다. 오늘부터는 다릅니다. 이제 모든 배에 우리 이름이 새겨집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죠. 기술은 국경이 없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자존심엔 국기가 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그 국기를 우리가 세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은지였죠. 팀장님 어디세요? 바다예요. 또 거기세요? 집에 가셔야죠. 곧 갑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다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파도가 출렁였습니다. 등대가 깜빡였죠. 고맙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인정해줘서요. 돌아섰습니다. 걸어갔죠. 뒤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다가 대답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45년의 종속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 시작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